저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벌이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벌을 이용해 들어가니까 뭐 이런 감미가 벌도 뭐 물만 아파요. 저도 아파요. 미안해. 방금 수확한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중지. 우리가 돈이 딸기가 없냐고. 어? 네,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귀농타임 장PD입니다. 오늘은 담청래 대표님을 한번 만나뵈러 갈 건데, 딸기로 유명하시고 딸기 가공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나뵈러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각이 새벽 6시 29분 현장에 도착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 청년 딸기 연구소 담청래배 대표 강정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저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농부도 리얼 버라이어티라 생산, 유통, 판매, 홍보 다 제가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하면 제일 좋은데, 여기 꺼내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있어요. 농장을 한번 소개를 한 번만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담양 가산문안면에 위치했는데요. 근처에는 화순 젖벽 이런 것처럼 또 보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산세가 아주 수려합니다. 저 입에서 김 나온 거 보이죠? 산세가 수려하다는 것은 되게 쉽다는 거고요. 여기가 중고랭지 지역에서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기온차가 크고 이제 춥기 때문에 여름 작물이 잘 되고요. 제가 하는 딸기 같은 경우는 육묘가 잘 되고, 또 저희는 이제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당도가 우수하고 단단도가 우수해서 딸기가,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지만 저도 오늘 새벽 5시에 나서 여기 보면 우리 공판장 경매장 갔다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강경필 36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어제 수확한 딸기를 그냥 공판장에 내고 아침에 부르진을 와서 문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PD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저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벌이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벌을 이용해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양액 순수 이게 수경이라 해서 배지에 수경으로 영양분을 줘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물기가 좀 있죠. 뿌리 대신에 잎으로도 식물들은 그 영양분을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양분을 조금 하게끔 물로 지금 영양분을 타서 지금 물로 주는데,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우스 전체에 이제 물이 균일하게 분사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고압 미스트 안개 분무를 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 원터치식으로 하니까 조금 편리하게 노동 시간을 조금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딸기. 발견했는데? 제 PD님 드리려고. 뭐가 하나가 진짜 맛있게 익은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방금 수확한 딸기. 오늘 방금 제손을 딴 게 한번 드셔보세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예. 이게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네. 수평만 주셔야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네, 예, 예. 그냥 먹어도 될 만큼 관리도 잘. 네. 여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과즙이 좀 좋을 거예요. 이게 수분이 안 나와서.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농장에서 먹는 딸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제 이게 현장에서 먹는 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시구나. 하나 더 드릴까? 귀농에 관련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귀농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유튜브에 보면 딸기 여성 농부님이신데 귀농 빚쟁이라고 이렇게 해서 컨텐츠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을 되게 많이 했고, 귀농 빚쟁이 분이 뭐 2억 5천 3억이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더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귀농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100평 200평 나는 돈을 주기적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잠시만요. 미안해.
돈을 벌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전적인 한 것처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소일거리로 그냥 하게 되면 좋죠.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요. 중간재도 되게 비싸지고 소비재는 가격이 높이가 얼마 전에 보면 무도 막 갈아엎은 파동도 있었고 뭐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돈으로 하게 된다. 만약 내가 이거 주업으로 하게 된다. 이제 그럼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농업으로 사업을 보면 진짜 좀 만만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해 7천만 원 매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함께 열심히 했는데 판매가 금액으로 이제 7천이고 영업이익으로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 4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세 명이서 알바를 해도 그거보단 더 벌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득이 썩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고 투자를 해가지고 농장 규모 늘렸는데요. 그때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1억 5천에 1000평 이제 하우스와 시설을 지었는데 7천 매출을 해가지고 1억 5천을 갚으려면 도대체 몇 년이며 사실 2년간은 그냥 저가 먹고 사는 거 정도만 했고 뭐 한 2년간은 되게 힘들었고 3년 차부터는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상환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 1, 2년 차이는 솔직히 그렇게 후회도 많이 했고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어려움도 되게 있었습니다. 총 평수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00평 정도 기고고요. 저희 매출은 1차 산업과 이제 가공 산업, 그다음에 육묘 종자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딸기 매출은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자는 5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공은 한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7천만 원인데 2억 5천을 했다는 이 과정을 보면 이제 당연히 농장을 늘렸고, 그다음에 보통 겨울 작물만 딸기 하는데 여름에 종자, 딸기 종자를 또 키워서 그 매출도 처음에 2천에서 5천까지 늘린 것도 확대를 시켰고요. 가공도 첫째 제가 500kg 가공을 했거든요. 매출 한 400 나왔나 이랬는데 3년 차에 제가 5톤을 이제 가공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출 한 4천에서 5천 정도 지금 나오게 됐는데 올해 목표는 이제 가공 10톤 해서 한 1억 정도 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딸기 뭐 육묘도 더 늘려서 육묘도 한 7천 정도, 그럼 1억 7천, 그다음에 딸기는 한 1억 5천 이 정도에서 3억 정도 넘기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기까지 되게 많은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정말 대표님이 야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라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뭐 일은 다 힘들죠. 근데 좀 답답함을 느끼면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라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귀농을 하면서 큰 빚을 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년차, 2년차 때도 느꼈지만 제가 지금 확신이 없었거든요. 뭐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농업이란 게 밖에서 본 거랑 실제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짜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점진적인 정착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2년차가 돼서 3년차에 농업 관련된 그 지원 사업과 대출을 받아서 좀 농가를 더 확대해 보기로 했는데 제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교육 시간이라든지 조건은 다 맞았는데 안 됐던 이유는 제가 그 도소매 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농해 소득으로 좀 보시는 게 있었고, 내가 만든 거 내가 도소매 하는 건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업종에 보면 이제 농업 식품 가공 그 소재업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제가 만든 제품들을 이제 중간재, 식품 중간재로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농업의 외 소득으로 해서 경업이라 하죠. 이제 그걸로 해서 그게 뭐 법적인 위반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 적이 있었는데요. 좀 이런 게 좀 답답했던 게 청년 귀농인이 기존에 있던 도시 소득은 4천에서 5천 위아래 되는데 막상 귀농을 하게 되면 이게 2천 정도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천에 대한 3천에 대한 것들은 생활은 내가 계속 하려면 더 벌어야 되는데 그냥 농사만 지어서 그걸 하기에는 땅이 엄청 많지 않거나 시설이 많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도시에서 했던 어떤 그 능력과 그런 걸 이용해서 경험을 하면서 가면 되게 뭐 안착도 되게 좋고 그럴 텐데 그 정부에서는 이제 농업인의 자격에선 전업농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함이 있었고, 결국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자 업을 그냥 도소매에서 다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인 그런 걸 맞출 수 있지, 반대로 따지면 농업 어떤 제품들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양성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업으로 달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답답했습니다. 가공 제품은 어떤 걸 판매를 하시나요? 저희 딸기 가공 제품은 우리나라 딸기 농부 중에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기 청도 만들었고, 잼, 딸기 식초, 스틱잼, 그다음에 동결 건조치 5가지 제품을 다 담청내 밑으로 다 런칭을 했고요. 물론 그 중에는 잘 팔리는 제품도 있고 저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판매가 미진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다 팔렸어요. 사실 지금 다 매진이 아주 없고 지금 갖고 있는 건 이 튜브형 청
이 제품이 있는데요. 청을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딸기청 해가지고 라떼 먹는 그 제품입니다. 저는 애초에 귀농할 때부터 이제 컨셉을 생산자가 직접 만드는 가공품, 그래서 가공품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로 저의 특성이 그런 농부이고 싶고 그런 쪽으로 3, 4년간 했고요. 가공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매출이 뜨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도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가공품 만든 게 아니라 가공품을 팔면서 제 브랜드가 쌓여지면 이 브랜드가 제 거 원물 판매에도 영향을 주게끔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그런 걸로 했었고요. 근데 제품 하나 만드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죠? 절대 내 돈으로 만들면 바보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국가에서도 6차 산업이라든지 기초기농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초기농 활성화 지원반 전라남도 지원 사업 받아서 이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올해 받은 2022년도에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청년이 있는데 그거 해서 이제 동결 건조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제품 개발은 제 돈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지원 사업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구축해 나가시면 크게 부담도 안 되고요. 저도 제 것만 가지고는 가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농가들 걸 제가 사입을 해서 다듬어서 또 가공도 하는데 지역에도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잼 스틱을 봤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이제 많은 상도 다 휩쓸으셨고 네. 미국까지 네, 하시고 맞습니다. 그 잼은 어떤 계기로 스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잼 흔하죠. 그냥 잼인데 이제 제가 보면 잼 병으로 됐는데 항상 다 먹지 못하고 버리더라고요. 버린 이유는 곰팡이가 있거든요. 교차 오염이라 해서 우리가 한 번 사용한 숟가락이나 나이프를 다시 또 거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오염균이 들어가서 이제 곰팡이가 핀 건데 위생적이지도 않고 솔직히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지만 대용량 사봤자 다 먹도 못하고 버리면 실제로 나는 한 10번 사용하려고 그 돈을 지불하는 거니 우리가 좀 편리하게, 요즘은 편리한 게 대세라서 그래서 편리하게 스틱으로 만들어 볼까 했었고, 잼을 관련된 트래픽을 해보니 뭐 비만, 살쪄, 건강하잖아 이래서 무설탕 잼을 한번 해볼까 해서 알룰로스라는 감미료를 넣은 개발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발할 때마다 스틱으로 된 잼은 거의 없다 보니까 없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져서 고생했다고 상도 많이 주시고 바이어분들도 되게 신기하셔서 이제 수출도 바로 이뤄주고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귀농타임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네. 귀농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귀농을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5년 거치는 거칠 뿐 상환하셔야 됩니다. 자, 네네. 오시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그 광주에서 오시는데 30분 정도 30분 정도 걸리셨죠? 여기 지금 그래도 편의점이 없습니다. 맞아요. 편의점이 없죠. 편의점도 없고 아픈데 병원 가려면 30분 가야 되고요. 교 학원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사만 줄 수 있는데요. 주변에 땅들이 있는데 되게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있으신 분도 되게 노령화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런 땅을 산다? 10년 뒤, 15년 뒤 상환할 때 누가 이 땅을 사줄까요? 제 개인적 생각은 하자마자 큰 투자하기보다는 우선은 임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땅은 안 팔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임대는 많이 주세요. 왜냐면 내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짓는데 농지에 농사를 안 짓는 것 또한 지금 세법으로 되게 걸리는 게 세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냥 큰 투자하지 마시고 임대부터 하셔가지고 먼저 이게 작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가 적정 규모가 나오거든요. 1000평 할까 2000평을 할까 그런 어떤 예산안을 잡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절대 뭐 매출도 쭉쭉 오르고 하는데 그냥 아무 설계 없이 투자부터 하시면 빚쟁이 딱 되기 좋고요. 나가지도 못하면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절대 선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임대 이용하셔서 그러면 되고요. 또 하나 청년분이시라면 요즘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이 평당 100만 원 정도라 1000평만 줘 10억이에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농 같은 거 스마트팜을 국가에 지어서 임대하는 그거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진짜 전국적으로 되게 그게 활성화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셔서 그런 자격 요건 맞추신다 그런 임대농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지인분들 보시면 분명 땅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거기 들어가셔서 뭐 한번 지어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버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게 좋고, 또 하나 추천드린 건 시골에 전기가 고장났는데 부르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들어오실 때 그런 기술 하나 듣고 오시면서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출장하시면 한 2-3시간 가시고도 15만 원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런 투자 형태로 농업을 보시면서 점진적인 안착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귀농 귀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또 그 스틱잼 제일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아, 그거 진짜요? 제가 시켜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